자다가 갑자기 느껴지는 다리 통증, 다리가 유난히 붓거나 당기고 저리는 증상, 한 번쯤 느껴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많은 분이 단순한 근육통으로 생각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리가 지속적으로 붓고 저리다면 다리의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 생기는 하지 정맥류를 의심해보는 것이 좋은데요. 하지 정맥류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만성 진행형 질환으로 악화할 뿐만 아니라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걸어도 있잖아요. 요 무릎 요 주위가 많이 아파서 대행성 관절염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살았거든요. 한쪽 다리가 막 찌내리듯이 막 당기고 아프면 또 이쪽 다리가 그래요. 그러면 자다가 막 이렇게 두드리고. 신체의 균형을 잡고 지탱하는 다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혈액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핵심 기관인데요. 다리 통증이 한쪽에만 나타나기도 하고 허리와 엉덩이에서부터 타고 내려오기도 합니다. 반복적인 종아리 통증과 다리 저림은 증상은 비슷해도 그 원인은 매우 다양한데요. 대표적인 다리 통증의 원인인 하지 정맥류와 허리 협착증은 증상이 매우 비슷해 혼동되기 쉽다고 합니다. 오늘은 전희재 원장과 다리 통증을 일으키는 하지 정맥류와 그 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 정맥류라는 것은 정맥의 흐름이 역류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정맥을 그려놓은 거거든요. 이게 가운데가 신부정맥, 고속도로라 생각하시면 되고 밖에 있는 까만 게 지방도로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맥은 지방도로가 고속도로로 다 모여서 발바닥에서 심장으로 한 방향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올라가야 될 흐름이 정맥 기능이 망가져서 밑으로 흘러내리는 게 하지정맥류입니다. 심장에서 동맥이 내려왔다가 정맥이 올라갔다가 이렇게 순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맥 기능이라는 게 뭐냐면 이 정맥 안에는 판막이라고 하는 문이 다 달리가 있습니다. 밸브입니다. 체크 밸브라고 이야기도 하긴 한데 이렇게 생겨 있는 밸브가 정맥이 정상적인 흐름을 통해서 발바닥에서 심장으로 올라갈 때는 저 정맥이 열리고 내려오려고 하는 중력을 받아서 내려오려고 하는 흐름이 있을 때는 문이 딱 닫혀서 못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되어 있는 기능을 하고 있는 밸브인데 저 밸브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망가지게 되면 여기서 이제 역류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초음파를 보면 이게 빨간색으로 보이는데 올라가는 흐름은 파란색, 내려오는 흐름은 빨간색입니다. 이 흐름이 생기기 시작하면 저 판막이 터졌다, 망가졌다, 역류가 생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얼마만큼 병이 진행된 시기가 오래됐느냐, 가지고 있었느냐에 따라서 정맥의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원인은 저 판막이 망가지는 건데 판막이 망가지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것이 가족력입니다. 유전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보통은 뭐 통계가 좀 다르지만 한 60%에서 80%는 거의 유전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거는 거의 노화 과정에서 생깁니다. 우리가 얼굴에 주름 지듯이 이 판막도 나풀나풀거리는 막이단 말이죠. 그게 이제 노화 과정에서 막이 늘어난다든지 찢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나이가 연세가 한 60 이상 70 다 돼 가시면 거의 다 이 병이 생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중력을 받아서 몰리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일반적인 증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리가 무겁다, 그 다음에 종아리가 빵빵해진다, 그 다음에 붓는다, 그런 그 압박을 느끼는, 압력으로서 느끼는 증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리다, 저리다, 화끈거린다. 그게 어디에? 발 쪽에. 그거는 이제 혈액순환의 문제죠. 결국엔 동맥이 내려왔다가 정맥이 올라가는 흐름들, 순환 자체가 정체가 됨으로써 시리고 화끈거리는 증상이 나타나는 게 일반적인 증상입니다.
싸늘한 바람이 가을의 막바지를 알리는 듯한 월요일 아침. 씩씩한 걸음으로 병원에 가는 윤미 씨는 작년만 해도 다리 통증으로 오래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뿐만 아니라 발바닥 통증에 종아리까지 아파 많이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랬던 그녀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5년 전 디스크 수술을 한 미 씨는 또다시 시작된 다리 통증의 원인이 디스크라고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하지 정맥류라는 이야기를 듣고 많이 놀랐다고 합니다. 아예 생활 자체가 안 됐어요. 아예 누워서 지내. 밥도 겨우 밥솥에 밥하고 뭘 이렇게 서서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기운도 없고 통증에 몸을 움직이는 자체가 이제 막 나가서 활동을 할 때는 그때 하더라도 오면 완전히 넉다운이 돼버렸어요. 옷을 갈아입는다고 보니까 허벅지가 거미줄 친 것처럼 거미줄을 쳐요. 이상하다. 아침 되면 또 괜찮아. 근데 또 이제 제가 조금 사부작거리고 나면 허벅지가 거미줄 친 것처럼 또 그래. 이상하다. 그러다가 이제 아는 언니랑 통화를 하게 됐어요. 교수님을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나도 신경과 교수님이 소개를 해주시는데 거길 가봐라. 그래서 이제 오게 됐는데 이제 이 교수님이 아니 이렇게 되도록 놔뒀냐고. 하지정맥 수술하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니까 당장 해달라 그랬어요. 그러다가 연락이 왔는데 제가 이제 저는 백중 전날 수술을 하게 됐어요. 한 3일 딱 지나니까 저보고 다이어트 했냐? 이럴 정도로 부기가 일단 붙지를 않는 거예요. 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덕분에 잘 지냈어요. 네. 증상이 어떠셨는지 제가 조금 몇 가지 물어볼게요. 네. 저 예전에 수술 전에 다리가 피곤하고 무겁고 붓고 그다음에 종아리도 빵빵해지고 다리가 화끈거리고 가렵고 이런 증상 이야기 쭉 하셨거든요. 그렇지. 수술하고 요즘 어떠세요? 예전 같으면 이렇게 앉아있지를 못했었죠. 이렇게 진료도 서서 받아야 되고 그럴 정도였는데 지금은 정말 생각 없이 덜썩덜썩 주저앉을 정도로 앉는 게 너무 편안해졌고. 예. 지금 일단 어떤 수술 후에 우리가 병이 있던 초음파 역류가 어떻게 변했는지 또 잘 돼 있는지 제가 초음파 검사해서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여기 보세요. 왼쪽 밑에 보세요. 왼쪽 밑에 보시면 이 동그란 거 보이지? 이게 이제 예전에 수술했던 그 혈관 흔적이거든요. 이게 그때 누르면 그때 파랗게 되고 빨갛게 됐던 거 기억나세요? 혈관이 전혀 색깔 변화가 없지? 지금 다 막혀 있다는 말입니다. 잘 막혀 있습니다. 여기 동그란 거 있지? 조금 이따가 경화제 치료가 조금 필요한 가지정맥이라서 경화제 치료 필요한 곳이 한두 군데 있어서 그것만 조금 잡아 드릴게요. 혈관 초음파를 통해 치료가 필요한 부분이 발견돼 경화제 치료가 진행됩니다. 이 치료는 정맥류에 경화제라는 약물을 주입해 정맥을 폐쇄하는 치료 방법인데요. 혈관 초음파 기기를 통하여 눈으로 직접 확인이 어려웠던 미세 정맥까지 파악해 실시되기 때문에 더욱더 정확한 치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러 증상들로 많은 증상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셨고 또 5년 전에는 디스크 수술까지 하셔서 그것이 해결이 안 돼 가지고 그냥 수면장애도 오고 여러 가지 증상들, 특히 종아리 팽만감, 화끈거리고 가렵고 하지정맥류 증상 생길 수 있는 모든 증상이 다 있으셔서 그래서 검사를 해서 역류가 4군데가 다 있었어요. 그래서 수술 전 초음파 사진입니다. 이 내려오는 혈관 그 그래프는 피가 올라가는 흐름을 나타내는 거고 올라가는 이 그래프는 피가 역류가 되는 빨간색을 나타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4초 4 정도에서 올라가기 시작했으니까 1초, 2초, 3초, 4초 이상 역류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0.5초 이상 저런 역류가 있으면 하지정맥류로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0.5초가 아니라 4초를 넘었기 때문에 이분은 역류가 대단히 심한
환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술할 때 이 혈관 안으로 고주파 관을 쭉 올려서 넣어서 이 혈관을 열로 태워서 이 혈관을 폐쇄시킨 겁니다. 폐쇄하고 난 후에 아까도 보셨지만은 역류가 전혀 없는 소견을 아까 보여드렸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얼마나만큼 완벽하게 폐쇄를 시키느냐 하는 것이 예후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재발하는 것도 예방을 할 수 있고요. 진료가 끝나고 동생과 함께 집 근처 태종대를 찾은 미희 씨. 다리가 아팠을 때는 이렇게 산책을 하는 건 꿈도 꿀 수 없었지만 이제는 이 아름다운 풍경을 마음껏 감상할 수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인지 두 사람의 얼굴엔 미소가 떠나질 않네요. 붓는 게 없어졌어요. 계속 이 붓는 원인을 못 찾았었는데 일단 붓는 게 없어지고 이제 붓는 게 없으면서 붓는 게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올 4월 달에 심장 검사한다고 4월 달인가 5월 달인가 대학병원에 갔는데 몸무게가 한 10kg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사실 먹는 걸 잘 못 먹었거든요. 근데 지금 먹는 걸 엄청 잘 먹어요. 그런데도 일단 붓지 않고 특별히 다이어트가 아니라 더 잘 먹는데도 붓는 게 빠지고 그게 제일 좋고요. 이렇게 걸을 수가 있는 거. 예. 아예 엄두를 안 냈거든요. 제가 이럴 시간이 있을까 상상을 못 했는데 진짜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계속된 통증 때문인지 얼굴이 편해 보이지 않는 이수정 어머니는 오늘 하지정맥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발과 다리에 쥐가 나고 무릎 뒤쪽까지 통증이 전해져 일상생활이 너무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오늘 수술을 끝으로 이제 통증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입니다. 밤에 새벽녘이나 이렇게 되면은 갑자기 자다가 이쪽 한쪽 다리가 막 찌내리듯이 막 땡기고 아프면 또 이쪽 다리가 그래요. 그러면 자다가 막 이렇게 두드리고 내가 이렇게 하고 이래가지고 조금 완화를 시키면은 조금씩 좀 괜찮아지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게 증세가 금방금방 완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다리가 좀 팽창하고 뭔지 이렇게 좀 확 찬 기분이 들고요. 그리고 내가 보니까 이제 여기가 좀 많이 이유 없이 가렵더라고요, 다리가. 수술 받으러 오셨는데 네. 어제 잠 제대로 주무셨어요? 긴장해가지고 걱정 안 하셨어요? 긴장 걱정 안 했습니다. 선생님이 워낙 그거 하셔서 잘 나서준다는 바람에 잘 찾아갔구나 하는 생각에 저 걱정 안 하고. 오케이. 예. 자, 오늘은 예. 수술 전 준비를 조금 할게요. 예. 우리 지난번에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역류되는 거 빨간색 저 보이는 거 네. 저기 이제 위치를 확인해서 수술할 때 편하게 이렇게 마킹을 조금 할게요. 자, 저리 올라가 있어요. 양쪽 다 하는 거죠. 양쪽 다 합니다. 네, 예, 병이 너무 심하셔서 네.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자, 뒤로 서시고, 예. 동그란 거 보이지? 네. 저게 제가 누르면 파란색이 되었다가 놓으면 빨간색이 되죠, 그죠? 네. 저게 지금 피가 역류가 되어서 밑으로 흘러내리는 거거든요. 네. 저 자리를 이제 우리가 막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신부정맥, 고속도로도 지금 역류가 생겨 있어서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 네. 그리고 이거를 보면 너무 병을 오래 두셔서 고속도로까지, 신부정맥까지 역류가 진행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수술 전 서 있는 자세에서 혈관을 자세하게 관찰하고 혈관 초음파 검사를 통해 심부정맥 상태를 확인하는데요.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하지 정맥류가 발생한 부위를 피부에 표시합니다. 네, 이 환자는 증상이 일주에 한 번 정도 쥐가 나고 종아리와 오금에 통증을 느끼고 그 다음에 발바닥까지 아픈 그런 증상을 호소하셔서 저희 병원에 오셨습니다. 이분도 나이가 75세고
또 오랫동안 이 증상으로 고통을 받으시다가 정형외과, 통증클리닉 많이 도시다가 우연한 기회에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아까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요. 여기 3에서 올라갔으니까 1초, 2초, 3초 이상 역류가 되는 그런 소견을 보였습니다. 되게 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역류가 심한 환자들은 지금 이 정상 호소하는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치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레이저 치료를 예정하고 있고, 이렇게 하시고 나면 바로 수술 후에 정상 호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준비가 끝나고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수정 어머니가 받을 수술은 레이저를 이용해 진행됩니다. 혈관 내에 레이저 광섬유를 삽입해 열을 발생시켜 혈관을 태워 역류를 차단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흉터를 남기지 않고 곧바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역류가 있는 부위, 사타구니부터 발목까지 정맥 역류를 완벽하게 차단을 하고, 일단은 조금 걸어보시고, 바로 걸을 수 있으니까 걸어보시고 수술 후에 정상이 어떻게 되셨는지 또 경과 좀 보고 퇴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레이저 치료를 한 것은 그러니까 뿌리 정맥, 그러니까 대복제 정맥, 소복제 정맥이라는 좀 그래도 정맥 중에서는 좀 큰 정맥을 열로 레이저로 폐쇄를 한 거고, 거기에 붙어 있는 또 남아 있는 작은 혈관들이 있습니다. 망상정맥이라든지 그런 정맥들은 수술로는 치료가 안 되고, 문제가 있는 정맥은 수술 후에 경화제 치료를 통해서 작은 것까지 마무리 폐쇄를 하면 환자 정상에 많은 도움이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건 다음번에 오셨을 때 초음파 다시 하고 남아있는 정맥들을 확인해서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건강해지고 하면은 이보다 더 좋게 하면은 뭐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살아가고 싶으죠. 솔직한 이야기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조금 더, 지금도 제가 좀 생각은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사는데, 막 좀 더 가족들한테 잘해주고 내가 노력할 수 있는 만큼 노력하고 또 봉사도 좀 하고요. 막 그렇게 열심히 하여튼 남은 인생 후회 없이 열심히 살고 싶습니다. 솔직한 이야기. 네. 오른쪽 다리가 유난히 아팠던 김현옥 씨는 요즘 살 것 같습니다. 통증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피곤하고 무거웠던 다리가 훨씬 움직이기 편해졌기 때문인데요. 원인도 모른 채 통증으로 힘들었던 그 시간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저녁에 자려고 딱 누우면 발가락, 엄지발가락 끝이 또 얼음을 듯이 자그리하게 좀 시리고, 그러고 이렇게 발 같은데 이렇게 모서리에 이렇게 딱 힘을 주면 발이 내 지가 내렸어요. 지가 내리면 발가락이 빳빳하게 쓰고 이렇게 지가 내리고, 요 허벅지 요 안쪽이 좀 시리고, 걸어도 있잖아요. 요 무릎 요 주위가 많이 아파서 나는 그게 무슨 대행성 관절염 그런 쪽으로 생각을 내 하고 살았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예. 우리 수술하기 전에 예. 다리가 피곤하고 무겁고 허리 엉치, 종아리, 발목, 발바닥 통증, 그 다음에 종아리가 빵빵해지고 시리고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이 있으셨는데 어떻게 수술하시고 나서 어떠셔요? 거의 뭐 별로 증상이 없이 너무 좋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수술 후에 정맥 상태가 어떻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초음파 해가지고. 예. 우리 그 수술하기 전에 초음파 했을 때 제가 누르면 파란색이 올라가고 빨간색은 내려오는 거라 그랬지. 지금 현재로는 수술한 자리가 색깔 변화가 전혀 없지. 자, 여기서부터 이제 치료가 되어서 자, 봅니다. 색깔 보세요. 색깔 변화가 없지.
지금 초음파를 해보니까 지금 역류가 되는 모든 정맥들이 다 차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발바닥에 느끼던 그 통증, 진화된 거 그런 것까지 아마 내려오는 혈관 역류가 없기 때문에 아마 그것도 정상이 아마 다 개선이 됐을 겁니다. 혹시 남아있는 혈관들이 또 역류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또 초음파 검사해 가면서 필요하면 경화제 치료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특별히 문제가 없으셔서 한 6개월 뒤에 저하고 다시 만나서 또 그 사이에 어떤 증상이 또 생겼는지 또 내년 4월달에 만나면 되겠습니다. 4월달에 뵙겠네요. 예약해 줄 겁니다. 예.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덕분에 하세요. 잘 지내겠습니다. 예. 김연호 환자는 2021년도에 저희 병원으로 처음 오셨어요. 그거 벌써 3년 전이죠. 그때 다리가 피곤하고 무겁고 허리, 엉치, 오금, 종아리, 발목 통증, 그 다음에 종아리가 빵빵해지고 시린 증상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검사를 해보니까 오른쪽, 왼쪽 소복제 정맥, 뒤쪽 정맥 두 개가 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수술을 고주파 수술을 했고요. 그래서 수술한 후에 이 증상들이 다 호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과 관찰을 하던 중에 2023년 9월 그때부터 오른쪽 증상이 없었던 종아리가 통증이 생기고 왼쪽은 발바닥 통증 한 번씩 쥐가 나는 것이 최근에 이제 새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해보니 오른쪽 대복제 정맥 무릎 하방에서 역류가 되는 것이 새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없던 위치에 역류가 확인이 되어서 최근에 수술을 그쪽 부분만 새로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종아리 통증과 발바닥 통증 다 호전되었습니다. 허벅지 서리고 하는 것도 없고 옆으로 누웠을 때 좀 아프다는 느낌도 없고 많이 좋았죠. 걷는 게 많이 편해요. 옛날에는 요 주위가 아파서 많이 걸으면 걸어가는 동안에도 아우 다리야를 몇 번 할 정도로 아팠는데 지금은 그런 거 없이 만하게 잘 다니는 편입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고쳤으니까 지금 바람은 없고 뭐 열심히 많이 걷는 운동만 하고 있습니다. 더 이제 제발만 안 하면 되죠. 계속 선생님이 오라는 날짜에 오면은 계속 초음파를 해서 조금이라도 이상 있는 거는 계속 잡아주니까 뭐 특별하게 생활에 제약을 받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많은 환자분들께서 오시는 증상 중에 또 하나가 발바닥 쪽에 뭔가 디디면 뭔가 하나 붙어 있는 것 같다. 그 다음에 너무 화끈거린다, 시린다. 그 다음에 발가락이 아프다. 이런 호소를 많이 하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특히 나이가 많으시고 이 하지 정맥류를 오래 앓은 분일수록 그런 증상을 많이 호소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정형외과나 통증 클리닉을 오래 다니시고 여러 가지 주사를 맞아보시고 또 어떤 분들은 족저근막염 수술, 그 다음에 지간신경종 수술, 하지 불안 증후군이라고 진단을 받고 치료를 오랫동안 하시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많은 부분이 정맥 역류, 하지 정맥류와 관계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조금 인지를 하시고 더 이상 고생하지 않는 또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 정맥류는 다리에 튀어나온 혈관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 자가 진단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초기에는 다리 혈관이 눈에 띄지 않고 증상만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세심히 점검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우리 몸이 보내는 변화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 보시는 건 어떨까요?